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태블릿이죠. 헤드울프의 타이탄 1. 사실 헤드울프라는 회사는 알리에서는 좀 보긴 봤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원래 요 세계에서는 득보 중국 브랜드는 걸르는 게 답인데 요거는 제가 스펙을 갖다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거 AP가 디멘시티 8300. 사실 이것만 보면 뭐 먹을 게 있을까 싶긴 한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G99도 아닌 얘한테 LTE가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들 벌써 눈빛이 좀 달라지고 있죠? 일단 본체에 들어가 있고요. 오! 한글! 심지어 컬러인데요? 케이블은 C2C, 어댑터는 12V 1.67A, 20W짜리 유럽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 이거는 뭐야 이게? 어디 종이 쪼가리를 좀 대서 넣어놓지. 야 이거 굉장한데? 마감이 아주 오묘합니다. 일단 요 빨간 버튼, 올드 큐브랑은 살짝 다르네요. 올드 큐브는 이쪽이 빨간색이고 얘는 이쪽이 빨간색이야. 자 보면은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형태로 하우징에 통째로 덮어 씌워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쪽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LTE 안테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양쪽이 플라스틱, 가운데 쪽은 메탈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보호핀은 기본으로 붙어 있고요. 세로 방향 기준 센터에 카메라, 가로 방향 양쪽 상단에 스테레오 스피커랑 C포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볼륨 업다운 버튼이랑 전원 버튼, 마지막으로 요 끝쪽에 TF 하나에 심 하나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심 2개를 넣어서 듀얼 심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게는 재보면은 335g 나오네요. 그 밖에는 뭐 딱히 보여드릴 부분 없죠. 바로 이제 켜볼게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지원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됐는데 이거 좀 뭔가 쎄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아이콘이랑 이런 UI가 이거 진짜 전혀 한준 느낌이 안 드는데? 자 일단 진동, 요거는 제가 세팅하면서 봤는데 쓸 거 아니에요. 일단 꺼주고요. 들어온 김에 보면은 조도 센서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건가? 아닌데? 일단 비트로 비춰봐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조도 센서 위치가. 요거는 제가 조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색상 모드는 생생하게가 디폴트이고 자연스럽게랑 강렬하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화이트 포인트를 잡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주사율은 60Hz부터 30단위로 있죠. 144Hz가 마지막이고, 오 여기 있다. 탐색 모드 제스처로 바꿔주고요. 램 먹는 거 요거는 디폴트로 12기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밖에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버전은 안드로이드 15고요. 마지막 업데이트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볼 것들은 전부 다 본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게이밍이라고 써있잖아요. 게임 테스트 하려면 조금 걸리니까요. 요거 테스트 전부 다 돌리고 정리까지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돌아왔어요. 자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되게 많긴 한데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재미삼아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구매를 하려고 보는 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배속을 해서 보시더라도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 거는 디스플레이. 스펙은 2560x 1600 해상도 144Hz의 IPS LCD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차저차 화면에 이제 측정 데이터들이 나가고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8.8인치 게이밍 태블릿이다 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달려왔었던 그 LCD 있잖아요. Y칩의 뭐 2세대, 3세대,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얘네들 뭐 세부 설정하는 건 살짝씩 좀 다르긴 했지만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자체 그거는 똑같은 걸 썼다라고 보여줬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걔들이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떨어져요. 단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색상 모드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색상 모드와 더불어서 화이트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볼 거는 아닙니다. 색역도 그렇고 뭐 밝기도 그렇고 그럭저럭 나오잖아요. 볼만은 한데 내 눈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실 거는 스피커. 요거는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볼륨 레벨 자체는 8.8인치 치고 진짜 높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태블릿에 소리가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도 솔직히 Y700에 비해서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얘가 얘 앞에 서면은 굉장히 선녀예요. 플러스 이게 세팅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리 레벨을 갖다가 키우게 되면 약간 화이트 노이즈? 이런 것도 조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피커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달려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는 거지. 이걸로 뭐 영상 감상, 음악 감상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성능. AP는 디멘시티 8300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거 염두를 해두신 분도 계시죠? GPS 지원하고 센서도 있을 만한 거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내비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플러스 유심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심이 단순히 그냥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 거라서 전화도 됩니다. VoLTE도 뜨고 와이파이 끈 상태에서도 게임 가능하죠. 자, 이제 벤치 보여드리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온 게요. 이 타이탄 1이랑 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한 가성비적으로 그리고 성능적으로 가장 비슷한 기기가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빙빙 안 돌리고 말할게요. 이게 제가 8300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었나. 플러스 당시 8300이 되게 괜찮았었던 그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생각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구리더라고요. 이 디멘시티 8300을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소개를 시켜드렸냐면요. 포코 X6 프로 기억나세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 안 된 것 같죠?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24년 1월이더라. 그러니까 두 달 있으면 벌써 2년이 된 거야. 물론 아직까지는 저는 8300 정도만 되더라도 폰에서 쓰기에는 여전히 그렇게 나쁜 AP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빠릿빠릿해요. 단 얘는 목적이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 게이밍이라고 써 있잖아요. 누가 봐도 게이밍 목적, 그러니까 휴대하면서 게임을 하겠다 이런 용도로 사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그 헤드울프에서 노력을 안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력 세팅된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발열 나오는 거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까 게임 모드 같은 걸 갖다가 따로 넣지는 못했지만 얘들 규모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전부 다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도 보면은 지금 떨어지는 낙폭 자체는 크지 않잖아요. 애초에 옛날 AP라서 전체적인 성능 레벨이 낮은 것 뿐인 거지. 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 가슴으로 이해는 가 충분히. 다만 제 생각에는요. 이게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저도 어쨌든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로서의 평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돈 주고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를 살 수도 있고 Y700 4세대, 3세대를 살 수도 있고 이거를 살 수도 있는 건데 헤드울프라는 회사가 뭐 이쁘다고 얘네들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Y700 2세대가 나올 때쯤 그때 나왔다라고 한다면 평가가 굉장히 후했을 제품인 건 분명하지만 냉정하게 요즘 게이밍 태블릿 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한참 좀 못 미치는 성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마비노기 프레임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불길한 경계 그거 들어가게 되면 진짜 한 자릿수 프레임 찍힐까봐 거기는 아예 안 간 겁니다. 그냥 사냥하고 덤바튼 러닝하고 그것만 한 게 요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프레임 나오는 거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제 말에 동의를 하시겠죠. 원신, 뭐 스타레일 이런 거는 진짜 프로로 쌩쌩 돌리는 요즘 게이밍 태블릿 그거랑 비교하는 건 진짜 언감생심이고요. 제가 애초에 비교군으로 생각을 했었던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Y702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떨어지는 퍼포먼스가 찍힙니다. 플러스 여러분들 전력 먹이는 거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대부분의 게임에서 10W 가까이를 매기거든요. 기덕분들은 이쯤 되시면 되게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뭐가? 온도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엄청납니다. 아 다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체감이랑은 살짝 다릅니다.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지금 특이한 게 양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메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전도가 되는 게 끝까지 오거든요. 손까지 와. 근데 얘는 여기가 플라스틱이잖아. 뭔가 뜨거움이 조금 덜한 느낌은 분명히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쭉 보여드렸고 원래는 이 타이밍에 배터리 타임 나가고 썸머리하고 총평하면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얘는 사실 제가 배터리 타임 얘기를 안 해드려도 알겠죠? 아까 전에 전력 먹는 거 보셨으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배터리 타임까지 얘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저는 얘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충전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하는데 충전기가 빠져있고 충전이 안 되어 있어. 처음엔 잘못 꽂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3-4번 지속이 되니까 그제서야 요거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요런 USB 꼬다리가요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길이 같은 게 살짝씩 좀 다르거든요. 요런 애를 꽂는다 딱 맞아. 지금 흔들어도 안 빠지죠? 힘을 줘야지 빠집니다. 자, 얘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죠? 보이세요? 제가 그냥 옆으로 살짝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PCB 기판이 이 안쪽에 있고 플라스틱으로 마지막에 하우징을 덧댔잖아요. 이걸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PCB 기판과의 거리, 설계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화면이 제대로 나오죠? 보이시나요? 어제 저녁까지도 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런 데에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당연해요. 제 것만 불량일 가능성이 있잖아. 어딜 가나 제품은 불량이 발생이 돼요. 유독 그게 저한테 걸렸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막 선동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썸네일에도 제목에도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뺄 거야. 아 맞다. 이거 제가 빨리 하다가 여러분들께 빼먹었는데 노크온이 안 됩니다. 그거 좀 불편해요. 근데 이걸 보고 얘기를 안 할 수는 또 없잖아. 플러스 증상을 보아하니 디스플레이가 마탱이가 간 건 아니야. 동작이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우징의 약간 그 자세, 디스플레이의 눌림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눈치가 오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누가 봐도 이 안에 있는 부품이랑 디스플레이 뒤쪽에 하우징이 있거든요. 금속으로 된. 그 부분에서 지금 쇼트가 나는 거야. 절연이 제대로 안 된 거지. 제가 이 디스플레이 절연에 되게 민감한 이유가요. 예전에 한 5, 6년 전쯤 제가 유튜버를 갖다가 막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40이라고 디모 회사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품이.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중간을 갖다가 누르면 화면이 껐다 켜지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쇼트 문제였어. 디스플레이 쇼트 문제. 그때 증상이랑 진짜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어쨌든 얘의 존재 이유는 알겠어요, 저도. 일단 LTE가 되는 고성능 태블릿 자체가 없잖아, 8인치 때. 거기다가 얘는 게이밍용 뿐만 아니라 GPS도 달려있고 뭐 센서도 이것저것 다 달려있잖아. 내비로도 사용성이 나오고 오라? 이거 활용성이 괜찮네. 8.8인치 중에서 이런 제품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8300이고 나발이 구간에 어쨌든 G99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비싸긴 하지만 이 가격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헤드울프라는 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땐 올드큐브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은 것 같잖아요, 느낌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보면 빌드 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플레이 50 미니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시켜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계상 미스가 있는 제품은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타이탄 1을 갖다가 까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 제품에만 있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얘도 어쨌건 그들의 QC를 통과를 해서 저한테 와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겪는 일은 아니지만 저 말고도 누군가는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불량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만듦새를 봤을 때는 그 비율이 생각보다 작을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저는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진짜 잘 고민을 해보세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안 살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어떡하냐 이거.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좀 넘게 쓴 것 같거든요. 헤드울프 나름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실망스러워요.